이제 AI 기반 안전보건 기술 뭐 상당히 이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서 실효적으로 사업장에 진짜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지켜지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우리 토론자 아까 이제 발표자 두 분은 이제 소개하셨기 때문에 토론자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제일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산업진흥화협회 김태한 부회장님입니다. 명지대학교 신동희 교수님입니다. SK에너지 조지훈 부장님입니다. 리스크제로 최동호 대표이사입니다. 서영훈 대표이사입니다. 뭐 저희 이제 토론 시간이 한 45분 됩니다. 그래서 한 1인당 12, 3분 내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규칙이 정해진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 박정재 실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성주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현업에서 이제 안전보건에 관한 메인 난리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안전보건연구원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정보통신부에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쪽에 이렇게 하신 분이 이제 어울려서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김태환 부회장님께서는 또 거기에다가 현재 그 산업진흥화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안전도 이제 해당되는 현재까지는 그 제조 공정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 사업을 하는 주요 협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태환 부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안전보건을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산업진흥화협회 김태환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AI 광풍은 광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보건 영역에서 지금 AI 바람이 부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 현장에는 지금 많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면서 산업재해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CCTV나 IoT 센서라든지 뭐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드론 같은 것도 띄우고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을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 기반의 이제 안전보건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I는 데이터가 없이는 멍텅구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 AI를 적용할 때는 항상 데이터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 안전보건 영역의 데이터는 상당히 드물죠. 사고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데이터도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이 들고요. 그 여러분 가트너의 그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기술, 신기술이 나타나면 우리 이제 기대 수준이 한참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한계를 느끼고 그 기대가 이제 꺼지는 그런 시기를 또 맞이합니다. 저는 사실 AI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가 갈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데이터 준비 없이는 아마 AI가 쉽게 적용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첫 번째로는 데이터 확보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발제 내용에 보면 워낙에 이제 안전에 관한 데이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합성 데이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합성 데이터라 하면 우리 도메인의 전문가들의 어떤 지식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시나리오를 갖다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툴이 이제 뭐 시뮬레이션 기반의 우리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건데요. 디지털 트윈도 안전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갖다가 만들어서 기존에 이제 그 산업 지식 기반으로 또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측을 해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산업 현장에 경험이 있었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아까 제조 공정 쪽에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많은 센서라든지 CCTV 같은 그런 비전 기술들을 활용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현장에서는 수용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공정 효율화도 이제 그렇게 힘든데 이 안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쉽게 생각했어요. 안전이니까 아마 저기 현장 노동자들이 그런 것들은 수용해주겠다 해서 예를 들면 스마트 헬멧이라든지 우리 태그라든지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많잖아요. 뭐 지금 심지어는 지금 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제가 이제 근무했던 곳은 그 조선소였거든요. 근데 조선소는 또 건축하고도 또 틀리게 밀폐된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저기 그 스틸로 된 철 구조물 상에서 이제 밀폐된 공간이 되게 많아서 사실 통신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근무할 당시를 보면 선박에 올라간 인원하고 나중에 나오는 인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 정도로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맞추려면 간단한 센서를 갖다가 이제 부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마저도 본인의 안전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문제 이슈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공정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센서들, 특히 CCTV를 갖다 활용하는데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뭐 안 되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CCTV가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제가 근무할 당시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뭐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AI도 AI지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디지털 기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노조하고 같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노조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현장에 파고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노조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때는 제대로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그 안전에 관한 노조의 협력을 얻어서 첨단의 기술을 적용하고 데이터도 쌓고 또 데이터로부터 또 AI 모델을 적용해서 그 활용을 하고 또 그 AI 모델이 거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정형화도 해야 돼. 일반화된 어떤 형태로 저장도 해야 되겠지만 그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귀한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이런 것이 뭐 작동이 더 활성화되려면은 우리 저 강성주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데이터가 AI는 학습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수장님께서 한 10만 건 그렇지만 데이터 모집하는 것은 뭐 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모락 다양하기 때문에 모으는 것 그 자체는 사실은 크게 뭐 기술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없고 지금 안전 뭐 공단이나 또 개별 기업의 산업 안전은 지금 갑자기 했던 것이 아니라 통계라든지 뭐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 또 스토리나 경험했던 분들도 있고 해서 수집하는 그런 어떤 방법, 기술 뭐 이런 것들은 큰 비용 안 들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처럼 제도적인 문제가 걸리는 게 나옵니다. 이제 회사의 기밀.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부회장님도 산업진흥화협회에 계시지만 공장 자동화를 할 때 많은 부분들이 제조 라인에 정보를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왜? 그 데이터가 나가면 경쟁사에서 가져가서 우리 회사에 뭔가 불이익이 공장 경영들이나 오너들이나 경영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풀어줘야 데이터를 AI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넣어주면 좋은 AI가 나올 수가 있는데 모으는 과정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은 조금은 공단이나 좀 정부나 그런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주시고 아까 노조 말씀했지만 뭐 기업 경영은 항상 뭐 노조랑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고 같은 배를 타고 갔고 산업안전도 중요한 노동조건의 일부분이고 해서 항상 같이 소통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윈윈하는 그런 자세, 그런 활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다면 AI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잘 쓰면 우리한테 칼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좋은 약이 된다. 그런 좀 개방적인 산업안전 이슈가 많이 보면 좀 덥고 나름대로 좀 피하고 싶은 경영자든 노동자든 다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도 매년 거기 하면서
뭐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현장에 가서 유족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덮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종래해왔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똑같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럴 때는 뭔가 새로운 접근, A라고는 그런 어떤 좋은 수단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한번 해보자. 서로 간에 좀 가슴을 열고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어떤 자세랄까? 뭐 그런 접근 방법? 그런 거를 좀 공부하는. 오늘 사실 이 자리도 그런 자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현업에 이제 평생 산업안전보건을 하면서 숙제가 뭐냐면 누가 당신은 어디 근무해요? 안전보건공단에 근무합니다. 그 한마디로 설명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가 다 대학교 보면 모든 학과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만 배우려 해도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최근에 가장 혁신적인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인공지능과 안전보건을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쉽지 않다, 많지도 않다. 그런데 그 분야를 학문적으로나 공부하고 오신 분이 우리 신동임 교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I 기반을 통해서 안전보건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일대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희 포럼이 이제 역사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뭔가 방향성을 갖다가 갖는 그 자리인 것 같아 저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안전보건 쪽에 AI를 갖다가 뭐 연구도 활성화시키고 활용도 활성화시킬 것인가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쉬운 문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사회자도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비전에 근거해서 뭐 카메라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어떤 이상한 부위를 본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시계열 데이터를 시간에 따라서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든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는 기존의 다른 기술들도 뭔가 좀 잘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보다 이 안전보건에서 AI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좀 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브레이크스루라는 그런 예를 갖다 보이면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런 브레이크스루를 가져올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노벨상을 보면서 역시 누군가는 그냥 이게 AI가 뜬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거나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여기다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목숨 걸고 한 예를 갖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힌튼 교수님이 이제 그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노벨상을 받은 게 바로 이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1985년에 볼츠만 머신으로 이제 논문을 내셨는데 그러니까 항상 노벨상을 받으면 이 양반이 어떤 업적으로 상을 받는가 나는데 1985년에 이제 이 논문을 냈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요새 저희가 생성형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생성형 얘기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가라는 사람들은 시대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러니까 새로운 해법을 낼 때 조그만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큰 문제도 동시에 풀기를 원하는데 이게 보는 시각이 있구나. 그걸 제가 하나 느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논문의 제목인데 조금 요 밑에 사라져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지도 교수님도 이제 화공을 한 사람이지만 요 AI를 전공을 해보겠다고 그 힌튼 교수님 밑에서 포스터를 하고 있었었는데 불행히도 요 논문이 나올 때는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글에는 여기 저희 지도 교수님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힌튼을 떠나서 콜롬비아 대학에 있어가지고 불행히도 본인이 그래서 노벨상을 못 받지 않았나 많이 그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 이제 너무나 기쁜 마음에 힌튼 교수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축하 인사가 많이 오는데 이거 오래전에 이제 뭐 2년 오래전에 이제 뭐 연락을 주고받았겠지만 이거 언제 답장이 오나 하니까 또 3시간 만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답장을 받았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힌튼 교수가 노벨상을 받기 전에 가장 큰 상이 전산학 분야에서 튜어링 상이었었는데 그때 튜어링 상 받았을 때보다 기쁘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느낀 게 뭔가 저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저희가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는데 누군가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줘야지 이게 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저희가 아무리 AI가 기술이 성숙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 친구가 안전 분야에 와서 획기적인 성과를 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너무 좀 쉬운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저 같은 연구자를 포함해서 우리 안전보건공단이나 아니면 뭐 산업체 조금 더 저희가 좀 그 인내를 가지고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저희가 노벨상 보면서 좀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회계 모델 그뿐만 아니라 저희 안전 쪽도 뭔가 좀 기존의 다른 기법이 풀지 못하는 획기적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AI를 갖다 해서 풀어야지 기업이 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뭐가 있을까 봤는데 제가 이제 거기 원고에도 적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안전에서 많이 하는 거는 그 예측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건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시퀀스를 보게 되면 정방향 문제죠. 요거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근데 그거는 아까 이제 다른 발표들 많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시뮬레이션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걔하고 굳이 경쟁할 필요 없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전에서 필요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센서 데이터가 들어온 걸 갖다가 거꾸로 추적해 보니까 아직은 내가 모르겠지만 아마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통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지 저희가 빨리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예전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거꾸로 문제를 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정방향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답이 하나지만 거꾸로 문제를 풀게 되면 여러 가지 답이 확률 분포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 수학적인 기법을 풀기에 너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AI가 그런 역방향 문제를 갖다가 풀고 있어서 저희 연구실도 센서 데이터를 모으면 어디서 누출이 새고 있는가, 이 누출을 갖다 거꾸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다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안전 보건 문제에서 도전할 만한 문제가 기존과 달리 거꾸로 역방향 문제가 아닌가 하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센서 데이터에서 이상을 갖다 감지하는 건 많이 해봤습니다. 센서 값이 기존의 평균값보다 튀니까 이상이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감지는 많이 했는데 저희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제가 이제 아파서 갔는데 당신 아프죠? 아픈 거 맞아요? 라고만 하면 저희가 실망이 크죠. 저한테 아파서 갔으니까 당신의 병이 원인이 뭐고 이런 처방을 내가 줄 테니까 그걸 그대로 당신이 하면 병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보건에서 AI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지금까지는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감지에 그쳤는데 이상의 원인이 뭔가 그걸 찾아주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사고가 발생은 아니니까 인간이 개입을 해서 아니면 뭐 자동으로 기계가 개입을 해서 어떤 수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위험 요소를 갖다 해소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AI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처방을 갖다 내려줄 수 있는, 물론 인간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현업에서 지금 은퇴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지식을 갖다 모으게 되면 우리가 AI가 이런 처방 중심의 안전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기존의 다른 기법 대비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안전 보건의 문제를 갖다가 차별되게 풀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연구자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안전이라는 건 특히 사고라는 게 데이터가 별로 없거든요. 당연히 사고가 적게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센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난 순간에 센서 데이터가 잘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몇 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옛날에 9.12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요새 AI와 더불어서 로봇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9.12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많은 로봇 연구자들이 그 9.12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로봇으로 인명을 구조하러. 근데 결과는 뭐냐면 로봇도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태가 끝난 다음에 미국 정부가 한 게 뭐냐 하면은 이거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검증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텍사스의 디제스터 시티라고 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저희 안전 분야에서 AI를 갖다 이용을 하려면 당연히 데이터가 필요한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뭔가 그런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정상 상태를 넘어선 데이터,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게 종결될 때까지 그런 데이터를 모아야지 우리가 보다 실질적인 안전 AI 쪽에서 브레이크스루를 갖다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저희가 화학 공장에서는 폭발로 시뮬레이터를 씁니다. 노르웨이 긱스콘사에 나서 나온 플렉스라는 시뮬레이터를 쓰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나올 때는 전 세계에서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얘가 왜 1등이 됐냐면은 노르웨이가 땅이 광활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실험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시뮬레이터는 그냥 수학적으로 뛰어나지 검증이 부족한데 여기서 검증을 많이 해서 그 검증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바꾸니까 결국 전 세계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그 안전보건공단이나 아니면 뭐 국토부나 산업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빨리 우리가 이런 그 남들이 모을 수 없는 안전 보건 쪽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 검증을 통하게 되면 이 안전이라는 상당히 그 보수적인 산업인데 그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지 우리 기술이 더 전 세계에서 팔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AI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AI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저희는 기존에 많이 축적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쓰지만 걔를 갖다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나 지식도 서로 연결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LLM을 이용해서 설계 자동화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공장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에 연동하게 되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축적된 지식도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지 정비 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회사 중에 프리 레코그나이즈라고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다른 회사 예지 정비를 하는 많은 회사들은 6개월치의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는 3개월치만 요구를 하는데 그 이유가 PNID에 담겨 있는 우리 공장은 전부 다 PNID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지식을 갖다 자기들은 추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도 남들과 똑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AI가 중요하고 저도 물론 AI를 좋아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어떻게 AI를 연동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AI를 안전에 적용하고 싶은데 문제를 풀려면 내가 화학 공장의 문제를 풀려면 이게 화학 공장의 지식에 대해서 이제 AI가 갖춰 있어야 되는데 얘가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의 문제를 풀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화학 공장에 대해서 얘를 훈련시킨 다음에 안전의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 LLM 같은 게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전이나 보건 쪽에서 그러니까 다른 AI 연구자들이 조금 변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보건 쪽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다가 지금 정부가 만들어주게 되면 아니면 기업이 만들어주게 되면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산업계에서 볼다 그걸 변형을 해서 쉽게 자기가 문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통된 안전보건체가 활용될 수 있는 공통된 그 기초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다가 우리 한번 안전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개발해보자 이렇게 감히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가 발생 결과가 되면 그 원인을 찾는데 사람들이 계속 하지 않은 사고 조사를 나가니까 지금까지 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노동부에서 그러면은 어떤 동종자인데 가면 더 세분화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역추적을 한다면 똑같은 사고 결과 발생이라 하더라도 AI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역추적을 하면 원인을 달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시간적으로 작동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발생한 사고를 갖다가 역추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발생하지 않은 사고 이제 아직 사건에서 사고로 아직 얘가 전개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빨리 원인을 찾으면 개입을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거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 실제 원인은 하나지만 얘가 찾을 수 있는 거는 A라는 원인은 확률이 50%고 B라는 원인은 3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나와도 인간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네, 당연히 그러겠네요. 우리 이제 박정재 실장께서 아까 연구원에서 부대 인공지능 관련 과제인가 이렇게 한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는 어떤 지붕이라든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사망 사고만 해도 지금 우리 한 50년 산재 보상 보험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이렇게 신 교수님 말씀하는 충분히 그걸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네요. 그런 쪽으로 어떻게 관심 있게 연구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 연구원 쪽에서 AI 관련해서 3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업장 성장 저거를 고도화하는 거, 그다음에 저걸 이용해서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건설 현장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현장명이랑 단순한 걸 봐서 이제 어떤 현장이고 무슨 공종에서 재해가 발생 많이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면 사고 사망 재해 원인 조사표로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오픈이 저희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자들도 저희가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진짜 수작업을 해서
샘플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픈 소스로 하는 게 좋겠네요. 앞으로 한다 가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회에서도 그 재조사 그 원인조사 표도 공개를 원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민감한 정보는 빼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가 나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는 사업장에서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오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그 조지훈 그 부장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 공장이 안전에 뭘 맞춰 이제 우리 선배님부터 들어보면은 최고봉인데 결국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SK에서 그 IoT라든지 센서 기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위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가 이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약간의 소개하고 그게 더 활성화시키거나 협력업체도 뭐 할 수 있는데 뭐 걸림돌이 그거 해결되면 활성화 되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SK에너지의 조지훈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과 제가 좀 잘 맞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런 프로젝트를 한 4, 5년 정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할루시네이션 문제, 그 다음에 노조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몸으로 좀 많이 체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드랍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좀 발생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좀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적 제약 때문에 조금 말씀 많이 못 드리겠고요. 최근에 한 프로젝트가 저희가 이제 지금 챗 GPT가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에 챗 GPT가 답변해준 내용에 대해서 신뢰성이 사실 없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우려를 제기했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가지고 그 안전보건 관련한 AI를 개발을 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를 쌓아온 거 가지고 개발했는데 지금 사용자가 계속 이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 과정에 제가 좀 겪은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답변이 이제 이게 믿을만한 답변인지 그러니까 안전보건 AI를 개발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 그 회사에 AI를 개발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DT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퀄리파이된 데이터를 주면 그분들이 그걸 학습을 시켜요. 머신러닝 시켜가지고 이제 챗 GPT 같은 그런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만든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게 제대로 답변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과정을 한 서너 달 정도 그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완전 100점짜리 답변은 좀 만들기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은 한 9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비수를 말씀드리면 표가 있지 않습니까? 표를 학습을 못해요. AI가. 그러니까 이제 AI 학습시키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를 표가 이제 뭐 가로 10줄, 뭐 세로 10줄 해가지고 뭐 10by 10을 해가지고 100개 안에 뭔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데이터에 우리가 뭔가를 물었는데 그 데이터에 50번째, 뭐 가로 50, 세로 50번째 어떤 숫자를 찾아내줘야 되잖아요. 물으면 그거를 AI가 못하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 다양한 방법으로 막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이 큰 제목이 있을 거니까 소제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목을 찾게 해주고 표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딱 한 개의 답인데 그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좀 약간 풀어나가고 있는 형태다. 지금도 AI가 지금 기술이 완벽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아까 이제 그 데이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장에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뭐 PDF로 인식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그 텍스트를 추출해가지고 바로 답변을 해주는 그런 것들만 있으면 굉장히 저희는 좋겠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뭐 PNI라든가 PFD 뭐 어떤 사진 데이터들, 도면 데이터들, 뭐 데이터 시트 데이터들 막 한지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의 그 파일 형식 포맷도 굉장히 다릅니다. 뭐 그냥 PDF 파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JPG, 뭐 TIF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학습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한 번에 찾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학습시키는 그 노하우들이 지금 그 데이터 학습시키는 분들한테 조금씩 생기고 있는 과정?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그 100% 정도의 기술력은 아직 올라온 것 같지는 않고, 아직도 좀 많이, 좀 더 개발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좀 단편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발전할 것 같은데 지금 그 AI 많이 현장에 쓰는 것들이 디텍팅해서 사고 이렇게 동영상 감지해가지고 안전만 안 썼으면 삐 울리고 막 이런 좀 단편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복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여튼 공단이라든가 노동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협업할 계획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SK 에너지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가 꽤 되죠. 그 다음에 용역을 하는 데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SK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대기업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 중소기업이 결국은 사고가 많이 빈도가 높은데 그런 데까지 이렇게 AI 기반의 안전보건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 출입하시는 분들의 저희 이제 화학 공장이다 보니까 현장 내에 자기가 작업하는 공간 내를 벗어나면 이제 그 관리자한테 메시지가 가는 그 정도의 좀 안전보건 기술들은 도입이 되고 있고, 이제 제가 최근에 겪은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현장에 작업을 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쉬는 시간에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이제 저희 직원은 아니죠. 이제 쓰러지셨는데 이제 그때 이분을 물론 이제 주변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빠르게 신고를 해서 조치는 됐지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받은 인사이트는 그러면 그런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현장에 들어올 때 미리 사전에 좀 피터링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다른 회사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터디를 막 했었죠. 근데 했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는 회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혈압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출근 태그 찍으면 바로 지나가면서 그런 생체 정보들을 추출해가지고 이분은 오늘 작업시키면 안 돼. 이분은 오늘 작업시켜도 돼. 이런 정도 판단하는 거. 이제 그거를 기술을 도입을 하기로 해서 그거 좀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상용화는 안 됐고 저희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그 정도 기술을 저희가 지금 쓰려고 몇 군데 회사들이 이제 정기보수 같은 거 하면 대규모 한 4-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짧은 시간에 한 4-5천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체가 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0초 정도를 보고 있는데 10초 안에 다 생체 정보를 획득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리고 바로 판단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정도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좀 컨택을 해가지고 지금 그 작업자 관리를 하는 그런 정도 방향을 좀 선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종별로 보면은 어떻게 우리나라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정확히 이제 언저리를 보면 40% 내외가 막 건설 업종에서 사망 사고 제일 많이 나는데 또 우리 최용호 대표께서는 또 그쪽에 또 회사 명칭도 리스크 제로 그 목표가 되는 좋은 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건설은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검증이라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소개해주고 그리고 혹시 더 이걸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러니까 아마 일반 제조나 서비스업은 이렇게 정적으로 돼 있지만은 건설 현장은 동적이잖아요. 뭐 일단 짧으면 한 달도 되고 뭐 3, 4년도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리스크 제로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리스크제로의 최용호 대표입니다. 저희는 그 건설 현장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 안전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오늘 토론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았을 때 생각했던 게 IT의 기술이 독자적으로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IT의 기술은 각 산업군에 융합이 돼야 됩니다. 이 산업안전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 IT의 기술, 특히 요즘에 트렌드긴 하지만 이 AI라는 기술이 접목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이 산업 현장에 대한 현재 상황, 이 부분과 어떻게 잘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건설 현장에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50% 이상의 중대 재해가 나고 있어요. 작년에 600분 정도 돌아가셨고 한 300분 정도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던 중대 재해였습니다. 건설 현장을 잠깐 되돌아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버추얼하게 조직이 만들어졌다가 아까 말씀드린 다시 없어지고 업무 추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현장이 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터프하신 분들도 좀 많이 좀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가장 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건 직업군의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지금 SK 오셨지만 SK는 예를 들어서 SK의 제조사다라고 그 공장에 있는 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도 있지만 거의 다가 우리 직원들이고 우리가 잡은 안전의 프로세스와 이런 것들 준수하면서 편안하게 내일도 보고 그 다음날도 보고 1년 뒤도 보고 계속 봅니다. 근데 건설 현장은 일용직 근로자가 매일매일 바뀝니다. 끊임없는 안전교육을 해야 되고 끊임없는 잔소리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전사고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여주는 형태의 또 안전에 대한 프로세스가 아직 그쪽으로만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현재 안전사고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공 사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그 산업군에 대한 부분에 정확한 파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건설 현장의 이런 터프함과 건설 현장에 계시는 이용직 근로자분들의 뭔가를 습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또 하나가 우리가 다들 가지고 계시지만 ISO 45001이나 코사 MS를 하면서 그 프로세스가 현장에서는 준수되고 있지 못하는 이 현실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 쪽으로 많이 미팅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컨설팅도 많이 해왔고 저희가 많은 공공기관들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희도 처음에는 인공지능적인 부분보다도 IoT 센서들을 활용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보여주기가 좋았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7, 8년 정도 전에 저희도 많이 그걸 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창고에 처박히고 보여주고 식으로 내빈들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를 합니다라고 보여주고 이 창고에 다시 처박힌 이런 현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사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저희 회사는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단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결국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그 흔히 알고 있는 학습 능력이나 뭐 추론 능력 이런 능력을 컴퓨팅화 시킨 거잖아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제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고민했던 건 그럼 기존에 어떤 사고가 났는지를 찾아보자 했어요. 그게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들인 거고요. 그 데이터들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한 데이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산재 신청을 하고 그냥 돈을 타기 위한 데이터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죠. 이게 저희가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이런 행위들을 자꾸 하다가 저희가 공공기관들의 컨설팅을 하다가 아까 성공 사례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만나게 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저희가 만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현장 컨설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각 현장의 프로세스라든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사고 예측 알고리즘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사고 예측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데 어떤 게 필요한지 1년이라는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범 현장을 3군데를 도입시킵니다. 3군데는 하나는 메이저 건설회사가 적용했던데 하나는 중간 레벨, 하나는 아주 영세한 건설회사가 하던 3군데를 도입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사고 예측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성공 모델을 뽑아내서 전 현장에 확산돼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전 현장에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성공 모델로 저희가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가 운이 좋았던 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대표님의 의지도 굉장히 좋으셨지만 담당자분이 공공기관인데 4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서부터 가고자 하는 플랜을 그대로 저희가 같이 매칭을 할 수 있었고 저희가 전체 비용으로는 한 30억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4년이라는 동안에. 근데 저희가 그중에 저희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지금은 성공 모델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좀 부탁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안전에 대한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희가 찾아낸 건 고위험자들을 찾아냈어요. 이 현장에 100명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여기 현장에 있는데 뭐 이런 예가 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위험한 분들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사고 사례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10명을 찾아냈다고 하면 그 10명에 대한 뭔가 다른 조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조치에 대한 부분을 할 인력도 없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일단 프로세스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안전에 대한 프로세스를 잡지 않으면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넥스트 프로세스를 잡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산업 안전이라는 시장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모델, 예측 모델을 저희는 이제 예측 모델을 적용을 했는데 그걸 적용하기 위해선 안전에 대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개선에 대한 노력 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지금까지도 계속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 접목을 시키면서 스마트 안전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여기 우리 공단 관계자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정부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오픈되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오픈이 돼서 저희 같은 민간 기업들이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금 더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건설은 건설기술진흥법이 있고요. 산안법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같이 어떤 사이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인력 이 인공지능이든 이 IT 저는 포괄적으로 보면 IT의 기술, 스마트 기술이 건설 현장에 접목이 됐을 때 이 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 분명히 현장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시스템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 세 가지는 조금 제가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또 제가 저기 뭐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사고하고는 인적 요인과 물적 요인인데 아마 이제 최 대표님께서는 그죠? 하여튼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인적 오류에 대한 것을 주로
추적 관리해서 하는 것이 더 웨이트가 너무 크네요. 그죠? 물적 요인들. 예. 저희 토론을 네 분을 모시는 이유는 한 분은 또 학교에서 이론적이나 이렇게 현장을 이해를 못한다기보다 그런 교수님을 이제 모셨고요. 또 한 분은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작업하고 운영하면 아무리 뭐 논리 좋다 해도 현장에 그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SK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장님을 모시라고 뭐 여러 군데 뭐 타서치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최영호 대표님은 이쪽으로 일을 지금 실제로 개발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현장에 이게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현장에 또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는 결국 영업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직접 고객하고 이게 요구하고 좀 그런 언밸런스가 생길 것 같아서 모셨고 또 한 분은 우리 후원도 해주셨지만 협회 민간기관에서 역할이 좀 그래서 똑같은 주제를 갖고도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내부를 그렇게 모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은 혹시 각자 얘기하시는 중에서 의견이 따로 계시면 예를 들면 SK의 의견에서 뭐 이런 방법이 있다 아니면 이런 게 필요할 것이다 또는 최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 짧게 혹시 하실 분이 의견이 계시면 기회를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각 토론하신 분이나 발표자 입장에서 이렇게 A 분이 하신 분에 대해서 B 분이 다른 의견이라든지 더 덧붙이는 이야기 있으면 한 번씩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게 그 드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업장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와 약간 유사한 게 그 위험 경보제 화학공장 대상으로 위험 경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하고 그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 위험한 사업장 예측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드론을 예측하더라도 그 드론 적용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갈 건데 물론 이제 그 데이터가 쌓이면 좀 그 횟수는 줄어들겠지만 한 번은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측면이 좀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봄 가을에 되면 유지보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 채광창 교체 작업이 매번 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더워서 거의 안 하고 봄 가을 그리고 태풍 때문에 또 파손이 생기면 거기에서 떨어지시는 분이 평균 30명이 됩니다. 30명이 돼서 저희가 소수 인력으로 그 많은 제조업 공장이랑 그 축사라든가 이런 게 도저히 따라갈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드론밖에 없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좋습니다.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오니까 가서 예방을 했나 안 갔다 이게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효과는 좋습니다. AI가 지금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정답은 아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를 믿고 산업안전을 등한시하는 것보다는 참여 이해관계자들이 그 원칙과 기본을 지켜주는 게 가장 우선이 되고 그래야지 AI는 보조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안전의식이 먼저 베이스가 돼야 되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보건 파운데이션 모델이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파운데이션 플랫폼 모델이 너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모델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마 저희가 그 그러니까 안전보건에 AI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포럼처럼 장기간 동안 고민하는 데가 없지 않나.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개별 발표점만 이렇게 산재에 있으면 이게 우리 강 교수님이 정책의 전문가신데 정책에 활용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포럼이 이렇게 장기간 고민하셨으니까 이걸 좀 정리해서 우리 김재혁 교수가 정리를 참 잘 하시거든요. 정리를 해서 뭔가 우리가 포럼이 보기에는 AI가 산업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돼라고 한번
일단 간단하게 뭐 이슈 보고서 하나 좀 내시면 실제적으로 활용도 그걸 기반으로 뭐 정책도 결정하고 저희가 어떤 그 프로젝트에 저희가 제안할 때 포럼을 갖다 인용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도 내고 그래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뭐 AI가 요약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 김태혁 교수님께서 요약을 하는 그래서 포럼이 보기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한번 저희가 한번 던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던지는 질문이 기후이기를 바라지만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발표를 듣고 느끼는 생각은 첫째 문제는 산업안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를 적용하려면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로 한데 이 부분은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사고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소외되고 대기업 중심의 그 진단, 처방 이런 방안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초기 투자가 많이 들다 보니까 많은 대기업도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AI 하는 사람들만 몇 년 동안 먹고 살기 좋고 그것이 실효를 거두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이거로 인해서 피해보고 배고픈 사람의 대책은 오히려 더 AI 투자 때문에 권리갈 투자가 빨려 들어가서 더 손해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AI는 효율성과 적지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높이지만 AI가 더 원인 진단을 해주고 처방을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원인 진단을 할 수 있고 처방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AI에 들어가서 작동하는 것이지 새로운 원인을 찾아내고 새로운 처방을 발견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최영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노동자들, 작업자를 쓸 때에 이 사람들이 교육받고 같은 직종에서 계속 반복하면 그 노하우가 쌓여서 예방도 되고 사고 위험도 피할 수 있는데 이 근로자들이 계속 바뀌어서 오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원인이 큰데 사업장 안에서만 원인 진단하고 처방을 하게 되면 사업장으로 들어온 사람이 계속 그렇게 들어오면은 해결책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군수상 노동건설협회에서 노동자들을 일정한 안전교육과 작업훈련을 해서 반복해서 일을 해서 노하우가 쌓여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아무도 얘기 않습니다. 산업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없고 그 사업장 안전 문제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장 밖에서 그 더 먼 원인,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마련하면 훨씬 사고가 줄어들 건데 AI 적용했다고 사고가 줄어들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놔둔 다음에 AI를 적용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안는 것보다는 낫고 적지성, 편리성은 높아지겠지만 근본적 원인 예방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점을 제가 우려했는데 제가 이게 기후인지 아니면 정부가에서 어떻게 해서 좋을지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 여러분께서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AI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셨던 분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작은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건 맞습니다. 그 작은 현장들이나 작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AI를 도입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 공단에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플랫폼을 우리는 AI 엔진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AI 엔진을 활용해서 안전에 대한 프로세스에 접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구독 서비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몇십억씩 해서 비용을 받고 컨설팅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현장들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에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그 AI 엔진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를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서비스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계속 바뀌고 이거는 그 건설업 자체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규제할 수 부분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법정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교육을 받을 때 아직도 형식적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정 교육을 받을 때 조금 타이트하게 받고 정기적인 교육을 같이 이수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요즘에는 모 S사 같은 건설회사는 협력업체들의 개인들도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너무 많은 어떤 문제를 일생을 시키거나 뭐 3아웃 제도 같은 걸 도입시켜서 다시는 자기 현장에서 일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근데 이런 조치들이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교육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을 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실은 뭐 말씀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나왔을 때의 현재 산업계의 컨디션과 지금 현재 컨디션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만 더 지도 점검이라든지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이나 제조업 마찬가지로 현장에 작업이 있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바뀌는 상황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저희도 물론 그 되게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그 작업자들을 교육시켰는데 이제 그분들이 안 오고 그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들어와요. 그분들을 어떻게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짧은 시간에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작업 품질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 방법 중 한 가지가 이제 물론 법에서도 뭐 신규 채용시 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 내에서도 이제 그 작업자는 바뀌지만 작업을 감독하는 반장이라든가 감독분들은 안 바뀌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작업을 수임을 했기 때문에 작업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계속 교육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법에서 원하는 그 자기 교육 규제를 하면서 그 TBM, 풀박스 미팅 때 작업 방법에 대한 그 교육을 하고 안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을 좀 최소화하면서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그런 식으로 좀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이 말씀 좀 드리면서 좀 생각이 나는 게 저희가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지금은 이제 법으로 그 작업 연습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작업 연습 평가를 그 AI로 하는 거를 개발을 또 했는데 사실 또 이게 또 문제가 좀 있는 게 이걸 개발을 해놓으니까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간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적으로 믿고 고민을 안 해요, 작업자. 사실 자기가 고민을 해가지고 그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발굴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게 원하는 방향인데 실제로 이제 이거 그 AI가 다 해주니까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저희한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 어떻게 이거를 그 잘 작업 방법 잘 이해하고 위험 요소를 잘 또 찾아내게 그 찾아낸 거를 어떻게 잘 교육해가지고 사고를 막을 것인가 또 이런 부분 다시 또 고민이 저희한테 오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좀 결국은 산업재해 예방은 그 고전적이라고 표현이고 안전보건 기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되 지금 사회에 우리가 21세기 혁신적인 AI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 AI를 연구하신 분의 화두가 보면 이걸 하려고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업무가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보건을 더 효율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여서 결국 사고 예방하는 길을 찾아보자 하는 게 이제 우리 논의의 장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찾아서 안중작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I 기반 안전보건 활성화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학교 학자님들 그리고 이런
우리 같은 이런 민간 기관이 이런 재난법인 같은 곳에서 하는 포럼에서 같이 필요한 각각의 위치에서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엔비디아나 이런 데 보면 결국은 뭐 속된 말로 돈을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정적 지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아까 강성주 교수님께 말씀하셨듯이 제도나 정책적이나 획기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우리 SK라든지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라든지 용역을 하는 그 소기업을 위해서 혁신적인 어떤 물적 지원이든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도 듭니다. 하여튼 오늘 뭐 장시간 우리가 AI 기반 안전보건 기술 활성화기를 찾다 포럼을 했습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